다른 것은 몰라도 세월은 나에게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주머니에 연필이 들어있으면 언젠가는 그 연필을 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소설가 폴 오스터는 주머니에 연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연필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디 이게 연필뿐이겠습니까? 만약 손에 염주를 쥐고 있다면 한 번은 그 염주를 돌려서 기도를 올릴 수도 있을 테고요. 만약 손에 책을 들고 있다면 한 번은 펼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주머니에 잠들어 있던 연필이 깨어나는 날, 그는 글을 썼고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것을 잠들어 있는 걸 일깨워서 사랑과 자비심으로 세상에 회항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첫 곡은 In Loving Memory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추억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사랑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인사말에서
그 연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그걸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작가가 되었다는 말처럼 그 연필에 대한 추억들이 우리 지나온 세대에게는 다 있지요. 그 시절에 무슨 뭐 만년필이 제대로 있었나요? 뭐 볼펜도 이렇게 마음대로 종류별로 컬러별로 쓸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죠. 그때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만년필 하나를 선물 받는 것이 최고의 졸업 선물이었잖아요. 그 만년필을 쓸고 닦고 그냥 막 반질반질 윤이 나게 해서 잉크를 집어넣어서 그 잉크가 처음 딱 넣었을 때 나는 그 잉크 냄새 있잖아요. 그 잉크 냄새가 좋아가지고 막 코에다 대고 맡고 이랬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주로 다 연필로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 20자루 가까이 연필을 초록색과 검정색 두 가지의 연필을 깎아가지고요. 제 책상에 이렇게 놓고 있어요. 연필을 쓰냐고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연필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필을 하나하나 다 깎아가지고 한 20자루 정도 되는 게 뭉터기로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 연필이 주는 행복감, 사랑의 추억 그런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연필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1252번으로 문자 보내실 적에 앞에 정목스님 네 글자 쓰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게 도착합니다. 우주를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이 공통적으로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라고 하면은 그 지구인으로서 가장 먼 곳을 여행한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강한 어떤 성취감이나 또 뭐 자부심 같은 걸 크게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사실 정반대라 그래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를 다녀오고 나면 오히려 자기가 살아왔던 그 예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그 내려다보는 순간 시각적 경험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땅 위에서 이렇게 그 평행선에서 모든 대상을 바라보았던 시각을 높은 곳에서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공 굴리듯이 이렇게 굴리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시각의 변화가 오는데 그게 바로 안목의 변화인 것이죠. 이게 사람이 안목 한번 뜨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과 가치관이 우주여행을 갔다 오는 순간 바뀐다고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아주 높고 거대한 공간에서 한눈으로 이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면 지구는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공처럼 떠 있는 또 하나의 별일 뿐인 거죠. 이 행성에 살고 있을 땐 행성이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데 우주에서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면 그건 또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 그런 공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눈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거나 작아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남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크게 하게 되다 보니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낮은 자세,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몇천 미터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세상을 주유하며 내려다볼 때, 그리고 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날아올랐을 적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산이라는 게 이 지상에 있을 적에는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바다도 내 발밑에 있고 그 드높고 높아 보이던 산들도 다 내 발 아래, 내 눈 아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위치에서는 집들도 요만하게 보이죠. 이렇게 성냥갑 속에 있는 집들 같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저런 조그마한 장난감 속에 또 저런 작은 집에 이 생명체들이 꼬물꼬물 만나서 서로 몸 부비고 살면서 네 생각이 올래 내 생각이 올래 싫어 좋아 뭐 삐지고 또 하하 웃고 오만 희노애락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개미보다 작은 인간들이 저 산 아래 발 아래 꼬물꼬물거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높은 곳에서 한 번씩 보다 보면 가슴이 찡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비록 작은 생명이지만 저 땅 위에서 발발거리며 사느라고 저마다 정말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확 밀려오거든요. 진짜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5월이 되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걸머쥐고 나갈 대통령을 뽑은 달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볼 적에는 굉장한 일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누구를 뽑았다, 누구를 뽑았다, 내가 뽑은 사람이 돼서 기분 좋다,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돼서 나는 그만 입맛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한 번씩은 마치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저 먼 곳으로 날아가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듯이 그런 시각을 자주자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선물이고 감사하게 고맙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되었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해도 이미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의 행복의 길을 위해 고통을 끝내고 행복의 길을 위해 가는 데에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과 뜻도 모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미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문학은 겸손과 인격 수양의 학문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한 번이라도 바라본 경험이 있다면 아니 우주의 크기를 내 머릿속에서 상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본 적이 있다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에 불과한지 그래요. 지금 저 우주 밖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듯 우리의 시야를 한번 넓혀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사랑받겠다는 마음 때문에 부질없이 속절없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존재이며 귀하디 귀한 존재입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존재라는 걸 저 넓은 우주에서 내려다보듯 그런 상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세상과 모든 사람, 미운 사람, 이쁜 사람 가리지 않고 내려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바 카시디가 노래합니다. 데니 보이. Oh,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flowers dying. 'Tis you must go and I must bide. But come y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r when the valley's high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But when ye come and all the roses falling, and I am dead, as dead I will maybe go out and find the place where I am lying, and kneel and say, "And love be there for me." And I will hear the soft your tread above me, and then my grave will warm and sweeter be. For you shall bend and tell me that you love me, and I will sleep in peace until you come to me. 데니보이야 뭐 수도 없이 들어본 곡이고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려지고 불려질 노래입니다만 어느 시청자가 우리 절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방송을 듣다 보면 그 자주 들었던 곡들이 계속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들었던 곡들을 또 듣게도 되죠.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시면 같은 곡을 계속 듣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보신 데니보이도 벌써 이 노래가 탄생한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이 연주하고 부르고 그리고 뭐 음반으로도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양으로 그 제작되어져서 나와 있죠. 근데 보세요. 한 곡의 음악이 탄생했는데 그런데 옛사람들은 또 세상을 떠나고 후대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그럼 탄생도 하기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이 노래를 지금 에바 카시디가 이 노래를 불렀지만 에바 카시디가 또 세상을 떠난 이후 그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또 이 노래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부를 때마다 그 맛이 달라지는 거죠. 노래라는 주제, 소스 하나는 같은데 이걸 놓고 어떻게 불려지고 누가 연주하고 누가 노래를 하는가 또 나이가 몇 살인가 어느 때 여성이 불렀나 남성이 불렀나에 따라서 한 번도 같은 곡이 불려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악을 감상하고 들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듣다 보면 와 같은 곡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감상하고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울리는 시 한 편을 만나는 시의 기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고단한 도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 한 편을 선택해 봤는데요. 김혜순 시인의 별을 굽다. 우리 왜 이렇게 불 위에다가 뭐 구워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별을 굽다라는 시예요. 시 제목이 아주 이색적이죠. 근데 이 시에 담겨 있는 시인의 발상도 또한 독특합니다. 제목만큼이나 독특해요. 시인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때 하늘에서 빛나던 별이었다고 우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구석 어딘가에서 마치 삼신할머니가 뜨거운 그 가마솥 앞에 앉아서 흙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구워낸 별이었던 그런 우리가 지상에 내려와서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서 표정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빛을 발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곧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짝거리는 별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시로써 나타냈는데, 김혜순 시인의 별을 구다 들어보실래요?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원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이렇듯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도 깊어 그 별빛 어디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10년, 20년, 50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지루함을 견디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 성실하게 헤쳐나가는 것보다 더 깊은 열정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삶의 무게를 한 덩어리씩 이렇게 짊어지고 자신의 몫을 묵묵히 다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열정을 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결례가 되고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아침 출근 시간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얼핏 보면 뭐 아무 열정도 그 어떤 감정도 느낌도 만나보기 어렵죠. 무표정하고 굳어있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고 누군가와도 교감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정들로 현대인들은 그냥 쓰나미처럼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가 쓰나미처럼 지하철에서 빠져나오죠. 시인의 말처럼 흙 가면을 쓴 듯 생명의 빛이 바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걸 다시 잘 생각해 보자면 이른 아침에 기어이 그 힘든 몸을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그 몸 일으켜 세워서 혼잡한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내뿜는 것, 또 그 막 숨 쉬잖아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막 숨을 쉬어낼 때 그 숨을 토해내는 것, 그걸 다 견디면서 진짜 무슨 불가마 속에 있는 것처럼 그걸 견뎌내면서 각자의 약속된 일터를 향해서 다 저마다 길을 헤치고 나아가잖아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마치 불가마처럼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오늘도 성실하게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슴 깊숙한 곳에 뜨거운 그 심장에 불가마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걸 거예요.
김혜순 시인의 시 별을 굽다. 오늘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저도 가끔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올 때 그냥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확 밀려 나오죠. 그러면 서로 막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줄을 서고 저는 거의 계단으로 오르내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뒤를 힐끗 돌아보면 가방 하나씩 들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자 목표가 있는 거죠.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주로 이제 핸드폰을 받고 있거나 옆에 누가 가는지를 거의 우리는 모릅니다. 저부터도 옆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역에 내렸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해서 예식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고 축하해 주러 가는 건 아닌지 이렇게 각자의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지만 그냥 볼 때는 무표정한데 그 사람들 가슴 저마다에 우린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러 가고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고 있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한편의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 거기 그 사람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진짜 가슴이 울컥해질 때 있거든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 없지만 성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죠. 지역도 모르고. 근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에 진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저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애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보다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 그 사람을 좀 더 내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또 발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저 혼자 이렇게 울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실제 이렇게 돌아보면 막 역에서 쫙 사람들이 밀려오고요. 특히 서울역 가면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막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당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막 더 큰 소리로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부터. 근데 그게 미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믿음 따라 저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몫몫이 다 환희롭고 아름다운 거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큰 박수와 경의를 표하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닌토의 음악입니다. 바다의 춤.
7164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오랜만에 가져보는 오전 여유를 BT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승가 대학장이신 덕민 스님의 법회를 경청했습니다. 좋은 어록들이 넘쳐나서 온 세상이 다 감사하네요. 라고 이런 문자 주셨네요. 네, 불국사의 학장 스님 덕민 스님 그냥 뵙기만 해도 덕스러우신 분이죠. 그리고 법문이 일단 굉장히 그 감동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그냥 깨우침이 팍팍 오게 하는 스님 법문이신데 법회를 들으셨군요. 0531번님, 스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뵙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님 뵙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언제든지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 두 번째 주 일요일에 발걸음하세요. 환영합니다. 6046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예요. 스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뵙고 싶어요. 3665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에서 11살 소년 오티즈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나는 65살인데 내 뜻을 자식들이 이해를 안 해준다고 좁은 소견으로 분별하고 있으니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러셨고요. 3016님, 춘천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서 잘 지난 것이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 사연이 한 번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 나갔습니다. 분명히 오늘 방송 보셔야 됩니다. 춘천 특집 방송을 보신 거군요. 마지막으로 1370님, 부처님 가피로 기도등 잘 받았습니다. 기도등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당첨되셔서 등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자는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정목스님 글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달팽이 편지 누가 보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형님이 메일로 보내주셨군요.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둘째 주 일요일은 엄마와 제가 스님 덕분에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스님이 계시는 정각사로 바람도 쏘이고 스님도 뵐 겸 엄마를 모시고 일요일마다 가거든요. 우리 엄마는 스님께서 법문을 다 끝마치시고 나면 법당을 나오시기도 전에 항상 멀리서 스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법문해 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제가 매번 엄마 스님한텐 들리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온 마음 다해 합장하고 인사를 하시지요. 몇 년 전에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 생일에 맞추어 BTN 나무 아래 앉아서 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제 사연 읽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음악으로 위로를 해주셨지요. 덕분에 엄마께는 최고의 생일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그때가 정말 좋으셨나 봅니다. 조금 있으면 또 엄마 생일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 글을 드려보네요. 엄마는 갱년기와 같이 오게 된 천식 때문에 평소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몸도 아파서 안쓰러울 정도로 말랐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독한 약을 하루 3번씩 드시면서 겨우 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스님 방송을 보고 정각사에서 일요일에 법문 들으시고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약도 끊으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리고 살도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다 스님 덕분이고 불교 TV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엄마 걱정부터 했거든요. 이제는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맛있는 밥 냄새와 엄마의 미소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스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제가 채워주지 못한 엄마 마음의 빈 공간에 스님과 불교 TV가 많은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스님, 엄마 말씀대로 건강하세요. 그래서 오래도록 얼굴 보며 의지하며 스님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아유, 참 이런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시니까 제가 그냥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나오네요. 6월 11일 둘째 주 일요법회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은 이 사연 소개한 사람입니다. 사연 보낸 사람입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민형님. 어머니가 약도 안 드셔도 되고 밥도 잘 드시고 살도 좀 쪘다 하시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요. 최고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 또한 고맙습니다. 불교 TV를 의지하고 특히 나무 아래 앉아서를 의지하면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스태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저기 대고 저를 열심히 찍어주고 있거든요. TV를 통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저 스태프들 한 분 한 분, 촬영 감독님들 덕분에 이 방송을 이렇게 멋지게 또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윗칸에는요, 조명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또 스태프들이 한 방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방송을 통해 부디 모두 건강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악 편지를 보내드려야겠네요. 어린이들의 노래예요. 떠나자 이 도시를. 산과 숲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3016번님께서 기도등 구입처 좀 알려달라 하셨는데 우리 담당 PD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70-343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했던 분 중에 몇 분을 추첨해서 제가 쓴 책 꿈꾸는 서재에서 나온 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리고 다멘북스에서 현진 스님의 책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황제 황칠에서 드리는 꽃송이 버섯 천연 화장품 마음심 기념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도 이렇게 가나요? 5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저는 6월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